네, 서울 아파트 값이 3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참 고민되실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 1부 지금 박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알차게 꾸려볼 텐데요. 오늘 부동산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70-5143-7902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자, 저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희 마장역 근처에 네. 세림 아파트 31평을 좀 재건축을 바라보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네. 이거를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제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혹시 실거주 중이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임대를 내놓고 계신가요? 네, 지금 임대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장역 인근의 세림 아파트 재건축 바라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약간은 좀 울릴 수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지금 좀 조건부로 목표가가 도달하면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 우선은 지금 이제 세림 아파트는요, 마장역에서 이제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대지 지분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층이지만 어느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대 같으면 대략 한 50% 정도, 그러니까 31평이 지금 지분이 한 16평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 지분이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지분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요 세림 같은 지분 정도면은 추가 분담금 있잖아요. 네네. 추가 분담금이 대략 한 1억 중반에서 많게는 분양가가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 한 2억 선 정도까지가 추가 분담금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림 아파트 30평대가 매매 가격이 대략 한 6억대 중반선까지 호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 뭐 예를 들어 적게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자금이 8억, 많이 들어가면 8억 중반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가격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동대문 쪽에 있는 뭐 크래시티라든지 이런 지금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대략 9억에서 9억 중반선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중심부로 들어가면 왕십리 뉴타운 있어요. 네. 왕십리 뉴타운은 30평대가 11억이 좀 넘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세림 아파트는 인근의 어떤 주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단지의 규모를 봤을 때는 뭐 왕십리 뉴타운이나 이런 데에는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쪽에 있는 그래도 대규모 단지들하고 그래도 이제 성동구라는 어떤 그런 메리트를 같이 놓고 역세권이라는 걸 봤을 때는 30평대가 대략 9억 중반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여유가 많게는 1억 5천, 적게는 1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 설립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면 매도가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에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걸리게 되면 구입하시는 분도 차익이 많이 안 남으면 접근을 안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 다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호가가 6억 중반이니까요. 7억이 되기 전까지 6억대 후반 정도 보시고요. 조합 네. 설립 전에 매도가 가능하시다면 매도하시고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또 다른 궁금증 있으면 또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시장 정말 확인할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참 많죠.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더욱더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지역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영역 1번 출구 용산 더프라임 리얼 PS 세미나실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고민 요즘 참 많으실 텐데요. 요새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세미나 꼭 활용하셔서 이런 성공 투자하시는 비법도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 이럴 때는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까 항상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늘 좋은 곳은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학세권, 역세권, 생활 인프라 모든 것들을 따져봐야 할 텐데요. 부동산 가이드 저희가 꼭 그런 곳들만 지금 선점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예. 양천구청 그 인근에 네. 우성 2차 30평대인데요. 네.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는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아, 네, 전화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목동 우성 2차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거는 결론을 드릴 건데요. 네네. 결론부터 드리고 설명드린다면 요거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 좀 반대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냐면 이제 제가 2년 전쯤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아파트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예. 2년 전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 예.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 네, 우선 입지적으로는 목동우성 2차는 지금 이제 양천구청역 밑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세대 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고요. 예전에 2년 전에는 상황이 틀렸어요. 뭐냐면 그때는 갭 투자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4억 초중반 할 때 전세가 한 3억 중반 정도 해서 대략 한 6, 7천만 원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아, 예. 근데 지금은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호가가 대략 6억 정도 하고 전세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매매가만 올라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목동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만 6천 세대가 넘는 이주 수요를 보고 갭 투자했던 수요자층들이 들어오면서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전세가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의 규모가 많이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 목동 우성 2차 같은 경우는 다른 호재, 목동에 있는 신정동이나 목동 양천구에 있는 다른 호재를 좀 같이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는 못 돼요. 아, 예. 네, 그런 자리들은 지금 이제 목동의 호재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좀 지도를 넓혀서 보면요. 예. 제일 큰 거는 우선 말씀드렸던 이주 수요입니다. 2만 6천 세대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7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뭐가 있죠? 국회대로 지하 사업을 하면서 재물포 터널길 지하 사업을 하면서 녹지 공간이 국회의사당부터 이쪽 신할 IC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예, 그러면 상권이 더 확대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 신정동 일대 같은 경우는 부천과 경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이제 관문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또 개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신정동 일대도 더 좋아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활권 계획이라고 발표되면서 역세권의 상업지역을 추가적으로 배분해주고 그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들이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여러 가지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지금 보시면 지하 사업하는 자리 역세권은 이렇게 한 5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지금 호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리는 신정역과 목동역 일대거든요. 차라리 이런 자리들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아파트를 하나 잡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고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뭐 조그만 소형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 목동 우성 2차를 구입하시는 금액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금액이 안 들어요. 그 얘기는 2, 3천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은 무거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볍고 라이트하게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목동 우성 2차는 좀 많이 늦었으니까요. 지금은 신정역이나 목동역 일대 역세권에서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신정역이나 목동역 인근으로 뭐 다세 주택이라든지 소형 아파트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찾으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제가 조금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를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제가 본 약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역, 공동역, 효창공원역 부근으로 그 아파트 갭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유 자금은 지금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네. 지금 여유 자금을 한 5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신데 이수역, 공동역, 그리고 효창공원역 부근에 갭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대표님 연결해서, 본부장님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 선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역 선정은 굉장히 괜찮게 하셨는데 5억이라는 자금으로 아파트라는 상품을 갭 투자를 한다면 이 세 지역 중에 단 한 곳밖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자금이면은 지금 보신 자리가 뭐 교통이 좋거나 호재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접근성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작은 자금으로 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보신 지역들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공덕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용산과 그리고 저 홍대나 도심부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소득 임차 수요자층들이 몰리는 자리가 이제 공덕역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인근의 호재들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적인 부분들 선택은 굉장히 괜찮고요. 이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이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이수역보다는 사당역 일대로 지금은 흐름이 넘어오고 있어요. 사당역 일대의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문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서울 메트로 자리가 지금 철거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수역 일대로 보실 거면은 사당역 일대의 방배동 일대로 보시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에 좀 투자적인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창공원역 같은 경우는 용산의 어떤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을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걸 보자면 공덕역 일대는 뭐 마포레미안 푸르주 이런 것도 전세를 끼고 사면 4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등기를 치시고 이제 등기 비용이랑 같이 하시고 나면 여유 자금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 사당동으로 넘어가서 우성 2차 이런 것들이 대략
한 3억 선 정도 들어가고요. 네. 반대편에 방배동에 뭐 역세권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4억 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억이라는 자금이 굉장히 큰 자금인데 한 군데밖에는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효창공원역 일대도 뭐 지금 도원삼성이라든지 인근의 푸르지오라든지 다 4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차익이 남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대로 올라오게 되면 네. 신규급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얘를 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 세금 혜택도 못 받고 내가 다주택자면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 그대로 도시대에 투자의 물건 자체를 아파트로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네. 공동역 일대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용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좀 작은 것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방배동 일대 같으면은 일반적인 주택을 뭐 토지와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좀 소규모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사업자를 내시고 신규로 통으로 구입하셔도 지금 갖고 계신 자금에서 일부만 더 추가하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투자에 네. 임하시면 세금 혜택도 좀 많이 받고 투자도 네. 더 효율적이고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아파트라는 상품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작고 가벼운 투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가 조금 다운되셨는데 일단 지역 네. 선정 정말 탁월하세요. 이 지역 보시고 대신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다세 주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산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네. 그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성남시 수진 1구역하고 신흥 3구역이 있는데 혹시 어디가 좋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여유 자금으로 성남시 네. 수진 1구역 그리고 신흥 3구역 중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매력은 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만약에 이제 이 인근에서 꼭 사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진 1구역 정도를 그나마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주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순수 투자 목적이시라면 둘 다 우선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수진 1구역은 지금 수진역 위쪽으로 있고요. 신흥 3구역은 신흥역 위쪽으로. 그러니까 1구역하고 이쪽 편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남의 이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네. 1단계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고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몇 단계 사업이냐면 5단계 사업이에요. 그리고 요 신흥 3구역은 6단계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향후 10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지가 지금 현재로서 우선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을 해도 평균 14년에서 16년이 걸려요. 네. 근데 재개발은요, 그거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평균 20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수진 1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위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흥 3구역은 아예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으로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독 다가구가 좀 있는 연립들도 있지만
그리고 역세권이고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가 개발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남는 차액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0년이라는 세월로 나눴을 때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네. 대신 이 지역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남 구시가지에서 위로 올라가면 위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판교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요층들이 이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이주도 나오고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억 5천에서 거의 2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20년이란 시간으로 수익률 100%로 생각해도요. 네. 이걸 연금으로 나누면 너무 작은 차익밖에 안 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투자 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차라리 서울 안쪽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서울 안쪽으로 조금 더 자금을 분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그 투자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꼭 네네. 한번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직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미리 아셨으니까요. 지금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본부장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문자도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1164님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종로구 창신역 인근에 쌍용 2차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문인데요. 종로구 창신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창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신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대가 좀 높긴 하지만은 지금 20평대 초반 같으면은 4억이 채 아직 안 하는 아니면 한 4억 선 정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면서 중심부에 위치한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실거주 겸으로 매수를 하시면 거주하시면서 좀 쾌적한 부분들이 있겠고 또 차익이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신 일대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대의 주거 환경이 또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까지 같이 기대를 해본다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거주에 중점을 두신다면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4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곳 찾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 리얼PS의 박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